자, 다음 도목 갑시다. 다음 대등예술의 사명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다 하고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원점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등예술 속에 있다. 예, 방실방설 웃는님 못다 보고 해가 지네 걱정 말고 한탄 마소 새는 말에 다시 보자. 방실방설 해바라기 해를 안고 돌아서네 어젯밤 우리님도 나를 안고 돌아서네. 예, 우리 마을 영양군 주곡리 우리 마을에서 부르는 너에게 노래입니다. 야, 나는 이런 노래를 전승하는 마을에 태어나고 이걸 조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행운이죠. 이것은 뭐 노래입니다. 모를 심면서 남녀가 한 줄씩 주고받으면서 부릅니다. 앞에 말 구절 남자가 부르면 뒤에가 여자 불러요. 남녀 교환창으로 뭐 노래를 부르는 것이 본식인데 우리 마을에는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를 함께 하면서 남녀가 정다운 노래를 해 노동과 사랑과 예술이 하나였습니다. 노동, 사랑, 예술이 하나인 대등예술이 크나큼을 즐거움을 누리게 합니다. 아, 우리 농민들은 착취를 당하고 수탈을 당해서 막 정말 생지옥같이 살았다고 말한 건 과장입니다. 예, 이런 즐거움을 이 사람들은 누렸고 상층은 못 누렸어요. 하층의 삶만 이렇고 상층은 달랐습니다. 노동을 할 것이 없이 최선으로 살아가고 격식에 따라 부부관계 이루고 예술이 고작 한시나 가사를 지어 없는 쪽에서는 이런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지위와 경제력이 행복과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노동, 사랑, 예술이 하나인 즐거움이 없어 상층에서는 다른 즐거움을 찾았어요. 우리 마을 안에 이게 다 있어. 직접 경험할 수 있어요. 즐거움은 차등에서 찾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남자는 여자보다, 장자는 차자보다, 종소는 지손보다 우월하다고 자부하면서 그걸로 즐거움을 삼았어요. 이것은 내적 차등입니다. 지체나 재산이 월등한 명문고적보다는 못하지만 하층면은 우월하다고 외적 갈퇴 등에서 한편으로 좌절을, 다른 한편으로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우리 집안에서 내가 제일이지만 우리 마을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우리 마을에 대단하지만 저런 집에서는 못하다고 이런 서열 속에서 나는 무엇보다 낫다는 걸 생각하면서 또 내가 낫다는 사람 무엇보다 못하다는 걸 인정해요. 서열 속에 살면. 상추는 이는 하나이고 길은 둘이라는 이기언론을 성년의 가르침이라고 신봉하고 차등의 윤리는 오른을 존중했습니다. 이와는 다른 기이론론도 있어 하나면서 둘인 기가 생각에 관대하고 삶을 누리는 선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상층 내에서 하층과 연대해서 일어나는 소수자의 반론이었어요. 이것은 사층민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극소에 가까우로 제시한 소규모의 반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반론은 하층민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하층민의 삶 자체는 거대한 반론이었어요. 하층민은 재산이 아닌 노동으로 살아가므로 남자와 여자 차등이 없어요. 여자의 노동이 더 많이 써요. 할아버지는 무용지물이면 할머니는 계속 요양한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 미나리라는 그 영화를 보니까 그 병아리 감정 하는데 쓴 놈 병아리는 다 금방 죽여버리대. 야, 쓴 놈은 참 비참해요. 자연계에도 쓴 놈은 참 별일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거짓말입니다. 여자가 더 우월해요. 쓰임새가 많아요. 장자와 차자의 차별 일비가 전혀 없고 종손과 지손의 구별은 아예 없습니다. 하층면은. 서로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공동체의 결속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내적 대등입니다. 노동, 사랑이 하나인 즐거움을 모두 함께 누리면서 내적 대등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남녀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자가 더 유용한데. 근데 아무리 상층해도 할머니는 볼 일이 있고 할아버지는 무용지물이야. 그리 나이가 먹으면서 절실하게 돼. 우리 친구들 보면 할아버지도 전부 무용지물이야. 그 병아리 감정에 숯병아리 무용지물인 거 하고 50보 100보예요.
상층에 내세운 차등은 난공불명해 보이지만 감출 수 없는 허점이 있어 뒤집기가 가능하고 대등의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우리가 살펴 헛되게 살아가느라고 노동, 사랑, 예수의 하나님 정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차려 합니다. 차등은 더욱 확대되어 속성이 있어 무리를 하다가 스스로 몰락해 들어서는 것을 이야기거리 삼고 탈점에서 보여주면서 큰 흥미거리로 삼습니다. 할아버지는 숯병아리 신세란 게 지나치게 과장이지만 사실은 통해요. 그 결과 우열이 열등이고 열등이 우열이며 유식이 무식이고 무식이 유식인 거대한 규모의 외적 대등을 명시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정치투쟁이나 경제발전에서 힘을 얻고 하지 않고 민중예술의 다채로운 창조에 수행합니다. 예술이 역사 창조를 준비하고 선다는 모습을 확인하고 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상층과 하층의 구분이 없었으나 차등이 철폐된 것은 아닙니다. 민주화가 진행되고 경제발전이 이루어져 사회가 유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위로 올라가는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나타납니다. 모든 움직임의 유일한 동력인 경쟁의 차등을 극도로 확대하고 대등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게 합니다. 이를 위한 이념이나 철학이 무더기로 들어와 기이론은 물론 이기언론까지 반개되었습니다. 정치의 실상을 봅시다. 정치인들끼리 당락을 다투는 선거에서 일반인은 주어진 투표용지에 도장 하나 누르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경제발전이 소득의 꼭지점을 아주 높이고 무능자를 많은 만들어 빈부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노동, 사랑, 예술이 멀리 떨어져 있어 아무런 관련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되고 많이 변절됐습니다. 노동은 그 자체의 이익이 없어지고 임금 액수를 가치로 삼습니다. 사랑은 외적 조건에 맞게 선택되었습니다. 예술은 특수한 삶에 하는 별난 활동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상층보다 더 심각한 분열을 겪고 불행이 격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문명의 비극을 우리가 절감하고 있는 것이 우리만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표면은 아주 달라진 것 같지만 지난 시기 하층의 삶을 근거로 둔 대등의식은 이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 위기가 닥치면 대등의식의 모습을 드러내 공동체 유도를 지원합니다. 이면의 가능성이 그릇된 표현을 뒤집어 엎는 대변혁을 거치면서 역사의 진행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어디서 맡아야 하는가요? 정치의 민주화는 대답이 아닙니다. 민주화만 하면 평등의 환상을 추구하려고 경쟁이 더 심해집니다. 경제의 성장보다 분배에 더욱 힘써서 복제를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 해결될 수는 아닙니다. 복제에 힘쓰면 혜택을 바라고 자발적인 창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예, 복제하게 되면 일 안 한다 이거. 모든 국민에게 5천만 원씩 나눠주자 어느 정치인이 말해요. 예, 그거 다 닦아 쓰고 그만 일 안 할 거예요. 예, 젊은 사람인데 해외여행 가라고 다 1,000만 원씩 주자. 예, 그거 닦아 쓰고 그다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자발적인 의욕. 이것이 중요하지. 복지가 활대되면 자발적인 걸 꺾어요. 물론 당장 굶어 죽게 사람을 둘 수는 없지만 자발적인 의욕을 살아야 됩니다. 자, 민주사회와 복지사회의 결함을 시정하고 한 걸음 더 나간 사회가 대등사회입니다. 대등사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에서 든 모노를 다시 봅시다. 그런 노래 사당, 노동, 사랑, 예술이 하나였던 즐거움을 다시 누리기를 염원하고 가능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사회 안팎의 대등을 분명하게 하려고 누구나 공동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데 저마다 창조 주권을 발휘해야 합니다. 대등 예술을 되살리는 예술가가 선도에 나서서 변혁을 주도해야 합니다. 예, 예술이 선도에 나서서 변혁을 주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정치의 민주화, 무슨 사회복지의 확대가 해결책은 아니다. 생각을 되살리고 대등론을 구현하는 작업을 철학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철학은 자격도 못 가리는데 이런 것까지 할 수가 없어요. 대등론의 예술이 철학의 임무까지 맡아야 합니다. 대등 예술의 철학 임무까지. 철학뿐만 정치나 경제의 발전도 출곡이 되는 시대의 위기를 대등 예술이 분발해 타개해야 합니다. 대등 예술은 대등사회를 이룩하고 대등문명을 창조해야 하는 세계적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술이 더 좁게는 문학이 또는 예술이 사실은 공연 예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술을 말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주역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좋아지면 예수를 따라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세상에 좋아지게 하는 사명과 힘은 예술이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결론인가? 길게 이야기해놓고 무슨 이따위 결론이 있는가? 앞뒤에 그리 인과적인 논리를 가지지 않고 동기에 있으므로 결론이라 할 것이 따로 없습니다. 가장 요긴한 말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학문이란 다름이 아니라 고향으로 회귀하기 위한 멀로 험한 길임을 확인합니다. 마음의 고향을 찾으면 예술도 함께 학문도 샘솟아 오릅니다. 야, 넌 그런 좋은 고향을 타고 나서 이렇게 말하지. 종로 내거리에서 나고 자란 사람 너무 사람 놀리지 마라.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고향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고향입니다. 이 고향은 누구나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는 동아시아인의 고향입니다. 또는 인류의 고향입니다. 다만 그런 우리의 고향, 동아시아의 고향을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실감 있게 감지했을 뿐이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런 예술이 죽지 않았습니다. 대동의식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발견하게 하는데 학문이 힘써야 되고 예술이 더 힘써야 됩니다. 학문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도 실제로 움직이지 못해요. 학문, 교육, 예술 셋이 사명이죠. 학문, 교육, 예술. 예술이 첫째고 교육이 둘째고 학문은 그 다음일 겁니다. 자, 이런 엉성한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는데 이 이야기를 맨 끝에 한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 우리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돌아갑시다. 이 강의 이제 마지막 순서의 질문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학문의 힘, 또 이론의 힘, 이론으로 모든 것이 구성돼서 대등론이 됐든 생명론이 됐든 굉장히 역동적인 강의를 이끌어 오셨는데 자꾸 저는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학문하시는 가장 근본 귀일점은 결국은 서경덕입니다. 그리고 서경덕의 적장자인 증거가 조동일이라고 하는 학자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내가 반대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왜 올리냐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 여쭤보는 것은 이게 다시 올 수 없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올 수 없는 날이라 하면 이 강의의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선생님께 오늘 79페이지에 있는 그 모노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엄청나세요. 그러면 실망할 거고 김원성이 잘 모를 거예요. 그래도 해주셔야 됩니다. 못해. 그거 하면 안 되고. 근데 저거에 대해서 반대요. 진정한 선생은 민요고 탈춤이요. 민요가 탈춤이 진정한 선생이고 그것을 이론적인 언어로 옮겨낸 선구자가 서경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떤 몸으로 익혀도 이론적인 논술을 못하기 때문에 서경덕부터 최한계까지의 이론적인 논술을 밀어오는 거예요. 그게 본론은 아니다 이거야. 본론 아니요. 그건 말하자면 이건 다리라면 서경덕부터 최한계까지는 손가락이요. 사람은 손가락이 다리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손가락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론적인 논술을 했고 생각이란 말을 서경덕이 했기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과 그 수단에 해당하는 것이 혼동되면 안 돼요. 이게 진정한 제일 핵심이고 여기서부터 모든 게 오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예술이 중요한 거 공연 예술이 중요하다. 마음속으로는 이게 떠올라도 이 창을 잘 못해요. 그건 할 수 없죠. 그건 할 수 없고. 어사형은 잘하시죠? 예? 어사형. 그건 하는 것도 있고 못 하는 게 있고 못 노래 참 어려워 이게 제대로 하기가. 사설이 많은 것은 그런 대로 사설 힘으로 끌어넘기는데 이건 사설이 간단하면 창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설 많은 거는 흉내내는데 사설이 적고 창이 중요한 거는 흉내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타는 건 재미있는데
참 창을 하는 능력은 난 너무 모질하게 타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설을 연구하고 이걸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뭐 창을 잘하는 사람은 막 그걸 흙내고 말 수 있고 서경덕을 읽어볼 필요도 없다고 할지 몰라요. 그래서 창을 잘못하는 열등이시기 때문에 서경덕을 읽어보고 이론적인 논술을 하는지도 몰라요. 사람은 다 이게 잘하면 저게 못하고 저게 못하면 이걸 잘하는 게 대등해요. 선생님 못하시면 다른 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 이거 선생님이 하셔야죠. 선생님 이 김원성 교수가 선생님한테 요구를 했는데 네. 내가 나서는 것은 도리가 아닌데 네. 선생님께서 하시겠다고요? 저도 이거 모노를 하나 알거든요. 네, 그거 좋죠. 네. 이 모노를 저도 이제 시골에서 태어났고 학위 논문을 농민소설 촌놈이라서 농민소설 써가지고 선생님 지도교수로 학위를 받았는데 그걸 하는 것도 이제 촌놈이기 때문에 농민의 아들이니까 네. 농민소설 냈고 뭐 아는 게 약게 무슨 임재가 뭐 민속학과를 가든지 근데 이 선생님 제가 하는 모노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 선생님만큼은 넘치는 아닌데 이 작품 목소리가 이 물고 저 물고 다 흘어놓고 쥔내 양반 어디 갔노? 문어 전복 손에 들고 기생방에 놀러 갔네. 이 문어 못 씹는 모섬들은 일꾼들이 이런 노래를 하도 그 고단하니까 논 주인은 없고 자기들만 일을 하니까 그걸 하면서 문어 전복 손에 들고 기생방에 놀러 갔네. 선생님 그건 지금 읊조리신 거잖아요. 읊조리신 창이 아니에요. 창. 창을 하셔야죠. 정말 이해도 못하겠네. 그 이 사실은 물고 저 물고 다 흘어놓고 진내 양반 어디 갔노? 문어 전복 손에 들고 기생방에 놀러 갔네.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일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상전의 세계입니다. 상전에 하는 짓은 그렇다 이거예요. 이 물고 저 물고 달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딴 데 갔고 서로 보고 남녀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기생방에 갔고 문화전복들 그래서 이게 아니라 상전의 세계를 비꼬 사는 이야기였거든. 그게 딱 대조가 돼요. 여쭈고 싶은 점은 이제 유튜브라는 방송 형식을 가지고 이 강의를 끝까지 해보셨는데 그런 필연성 같은 거를 언제 느끼셨어요? 이런 강의를 하셔야 되겠다. 그게 이제 책을 써서 출판을 하는 거, 논문을 써서 학교지 같은 내는 것은 가장 간접적인 전달 방법이고 그것이 효력이 없다는 걸 생각하고 정년 후에는 뭐 논문을 쓰지 않고 책을 써서 출판을 하는데 이것도 책을 거의 안 읽어요. 전부 유튜브만 들다봐요. 그래서 유튜브가 저질이고 하향 평준을 한다고 욕을 하다가 아니요, 그거 읽을 게 알고 거기 해야 된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해야 된다고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뭐든 문체와 논의 방법이 달라졌어요. 유튜브 방송은 뭐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 길게 하면 안 돼요.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토론의 열기를 보여준다 해서 너무나도 잘 선택했죠. 시대가 책의 시대로부터 유튜브 시대로 대전을 하고 있는데 이 전환이 타락이라 생각하지 말고 여기 참여해서 해야 되죠. 그다음 유튜브 방송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점은 실시간으로 전달될 뿐 아니라 나라와 넘어서 뭐 세계 어디서도 즉시 볼 수 있으니까 책이 볼 수 없는 큰 장점이고 바로 또 반응이 오고 너무나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 한 것들을 책으로 출판할 것이냐 할까 말까요 사실. 이걸로 완전히 끝내도 유감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유튜브 방송한 것을 업적으로 여기지 않으니 업적 평가를 받아야 될 사람은 이걸 안 하는데 세상이 달라지게 돼요. 이걸 논문이나 책보다 더 좋은 업적을 봐야 돼요. 요새 뉴스에 있어요. 카이스트라는 데서
아무것도 안 하고 20년 동안 마음대로 연구하는 교수를 둘을 뽑아서 원천 연구를 하게 된다. 원천 연구와 추종자 연구는 남이 하는 연구에 격가지로부터 추종자 연구는 아무리 해도 절대로 노벨상 못 받아요. 원천 연구를 하는 것만 받아요. 노벨상이 뭐 개떡 같지만은 자연과학 분야는 그런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것 같아요. 원천 연구를 하게 하죠. 20년 동안 논문 한 편도 안 내도 되고 평가 안 받아도 되고 맘대로 연구하게 하는 사람을 두 사람을 선발했다고 해서 야 이제 원천 연구를 해야 되는 줄 알긴 아는구나. 추종자 연구해가지고 뭐 좋은 잡지에 실리고 뭐 많이 인용되고 이런 업적이 화려한 것이 되는가 꿈을 깨야 돼요. 진짜 원천 연구는 어디 투고해도 안 실릴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자, 내가 지금 생국론은 전에부터 했지만 대등론부터 창조 주권론까지 이분은 유튜브 하면서 창조 주권은 유튜브 하면 세 번째 창조 주권은 유튜브에서 시작했어요. 이런 것이 원천 연구죠. 이런 게 원천 연구야.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좀 알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는 큰 학문하고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런 원천 연구를 했는 것을 내가 학회지에 논문으로 실어봐요. 우선 실어주지 않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 거냐고. 뭐 기존 연구도 없고 주도 없고 참고 문헌도 없고 이거 누가 실어줄 거예요. 요새 이름을 가리고 심사하기 때문에 어디서 학회에서 그쪽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사정해서 내가 발표한 게 있는데 이게 그쪽 논문집에 실리는 데는 뭐가 말이 많고 막 이름을 떼고 계급장 떼고 해놓으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막 악평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만 안 실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 싫으면 학회 지르면 당연 떨어지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책으로 출판해도 그것도 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이 제일 제격이다 생각해요. 이렇게 토론하고 또 유튜브 방송도 그냥 낭독만 하는 거 하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거 전혀 달라요. 이런 생생한 발표를 통해서 하고 유튜브 방송하는 게 최상의 전달 방법이었어요. 앞으로는 이것을 업적으로 평가해야만 원천 연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야 원천 연구가 가능해요. 나무 이야기 많이 갖다 놓고 편집해서 거기다가 자기 조금 붙이고 살 붙이고 하는 것은 절대로 원천 연구가 아닙니다. 예, 원천 연구는 기존 연구가 전혀 없거나 기존 연구라고 할 게 1000년 전의 것이 기존 연구인 게 보통이에요.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데 이게 대등사회 말씀하시는 거 쭉 해오신 거 들으면은 정말로 바람직한 사회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의 사회 진전이나 이런 역사가 진전될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각자가 자기 창조 주권을 발견하면 무엇을 얼마나 창조할지 몰라요.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한 송이 피었으면 달이 일이 없다는 식이죠. 꽃이 피면 얼마나 많은 꽃이 얼마나 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꽃이 피기 시작했으니까 역사는 끝났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이. 지금까지 못 피던 꽃이 백화만발하는 시대가 오잖아요. 사회의 원리는 그대로 그냥 아니 원리도 훨씬 더 혁신해 나가죠. 그래서 대등보다 더 좋은 혁신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정말 꽃이 제대로 피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최강 사회에서는 상위에 있는 사람만 그걸 할 수 있다고 나머지는 그냥 그려보든가 박수 치든가 박수도 못 치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는 시대로부터 누구나 다 창조 주권을 자기대로 발휘하는 시대로 오면 세상은 얼마나 화려해지겠어요. 예, 김치 잘 다루는 사람이 베토벤과 대등하다 그랬어요. 예, 김치도 얼마나 잘 담는 김치가 많이 생기겠어요. 또 새로운 김치를 만들어낼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 기나긴 강의 여정에 끝에 세 번만 타고 이 말씀 드리기가 그렇지만은 오늘 선생님의 그 표정, 말투, 몸짓이 너무 아이들처럼 아이들처럼
동심으로 돌아간 그런 예, 느낌을 아주 받았거든요. 잘했어요. 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동심으로 돌아간다는 거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선생님 이제 동아시아의 화이부동 이 정신으로 저기 유럽과 아랍 세계의 그 갈등을 우리가 중재를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바이러스하고 이 인류가 인간이 이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일방적인 우리가 인류의 오만한 이제 생활로 인해서 일방적인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수초목한테 이 해결책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 말 그는 법을 선생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 이거는 이제 이거 말고 이거 다음에 할게 역사의 선후 역전이라는 걸 준비하고 있어요. 석달의 역전보다 이보다 훨씬 더 길어요. 제일 끝에 이제 역사의 선후전은 개인사, 국가사, 문명사, 인류사. 인류사의 맨 끝부분에서 다루는 문제예요. 인류는 큰 놈한테는 다 이기기 때문에 안 보이는 놈한테 당하는 거예요. 큰 놈한테 다 이기는 것이 앙호가 돼서 작은 놈 안 보이는 한테 당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큰 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지 않았으면 안 보이는 놈한테 그렇게 역습당하지 않아요. 예, 자급자득이죠. 그리고 인류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의 모든 죄를 묻는 정말 죄를 묻는 심판자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겸허하게. 인류 때문에 멸종한 또는 저는 모든 거대한 생명체의 원한을 맡아서 지금 풀고 있어요. 우리 집에 식탁 그 책상 위에 작은 개미가 오는 거 보고 굉장히 성갔어요. 이걸 쓸어가지고 창밖에 버렸다가 막 처치 곤란해서 내가 야 개미야 체구가 조금만 작으면 내 눈에 안 띄면 네 마음대로 관리할 건데 왜 체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게 하느냐. 개미가 체구가 더 작아 안 보이면 우리는 속수무책이요. 있는 줄도 모르니까. 그래서 개미보다는 세균보다 바이러스가 엄청 작잖아요. 야, 작은 놈이 정말로 위대한 힘을 가지는 거예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 중에 가장 위대해요. 또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되지. 그걸 박멸시킨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개미가 그래 체구만 조금만 줄였으면 네가 마음대로 활개칠 건데 왜 눈에 띄어가지고 이렇게 박해를 받느냐. 자, 그것은 이제 다음 작업의 맨 끝부분에 개인사, 국가사, 문명사, 인류사로 이루어져요. 인류사 부분에 하는 이야기라. 예, 전체 주제는 선후 역전이요. 큰 놈한테 이겼으면 작은 놈한테 주는 거예요. 매우 섭섭하지만 여기서 더 이야기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오늘 이야기한 것이 역사 이해 중심에 문학사가 놓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문학사에 관한 얘기가 문학사 탐색에서도 했지만 여기서 문학사 탐색은 이제 대책 얼개만 해야겠고 실적인 내용에 있는 100개의 강의를 여기서 해요. 아마 이 이야기보다 더 흥미진진할 거예요. 목청은 돌로 피고 이야기는 더 재밌을 거예요. 예, 이만 끝이는 걸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